왜 최상목은 정계성과 조한창을 두 사람만을 임명하였을까? 그러면 조한창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목은 한덕수와 달리 그 윤석열과 훨씬 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인수위에도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윤석열과 상당히 밀접한 근거리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요. 경제수석이었으니까. 네네네. 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였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죠. 관료로서 계속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런 입장으로 보면 정치권과 더 밀접한 이런 그 요청에 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한창이 필요했다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조한창 재판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 그런 역할들 정도에서는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서로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한창 재판관이 지금 헌재 내부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까지 그 역할을 수행했고 예. 이제 기존의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 스스로 의견들을 존중하는 한 사람이라도 아직 평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라면 실제로는 평의가 완결되지 못하는 네. 이러한 관행과 그런 업무 패턴들이 그 존속해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박근혜 예, 탄핵 예, 때 예, 주심이었던 예. 현재 변호사죠. 김현장 변호사인데 그 강일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논리가 이론적인 부분이 강해서 각하에 관한 논고들을 그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요. 반면에 또 이런 특이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법무부의 어떤 소송 대리도 좀 하고 각하 논리에 관해서 이론 제공을 했습니다. 각하 논리의 핵심은 형법상 내란죄를 그 철회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소추 사유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법률의 적용만 달리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소추 사실 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전제하에서 논리를 전개시키더라고요. 논리 제공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조한창, 정영식 그 보수적인 재판관의 논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최근에 와서 평의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뭐 30분밖에 안 한 적도 있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두루 이제 법조인의 견해들 들어봐도 기각 결정문 도저히 불가능하다. 결국 가능한 건 인용과 각각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각각의 결정문은 완성돼 있다. 이미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아주 짧은 단시간 내로 평의가 종결된다는 것은 결론을 냈느냐 어느 쟁점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냈느냐? 네, 안 냈습니다. 예. 하고 그러면 다음 평의를 잡자. 보시는 시간 길기로 그간에 이제 진행돼 온 형태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 선고가 한다면은 네. 그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 근데 만약 이번 주가 넘어간다면 네. 아까 그 두 사람의 그런 견해들이 각하 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이 다시 각하 쪽으로 가서 5대 3 쪽으로 이렇게 돼서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꽤 높다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위험하고 정말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각하의 논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란죄를 뺐던 부분들.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뺐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영역인 것 정치의 같습니다. 영역? 법조인을 부끄러운 말씀인데 되도록이면 재판관의 성향이라든가 과거의 뭐 판결들 그런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부득이 뭐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서 뭐 이 가족관계 장인이 12.12 쿠데타 전두환 하나의 소속의 장군이었다. 광우병 사태 때 야간 5개 집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집중 배당 받아서 유죄 판결을 하였던 사람이다 등의 이런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서 각하로 갈 것들을 염려해야 되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소송 절차를 주재하는 재판장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일부 헌법재판관이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고기일을 잡는 것을 반대한다, 지체한다 치면 혼자의 결정으로 선고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문영배 소장 대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재판장이니까요.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잖아요. 네. 이때까지 선고를 못 해가지고 네. 장기화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이번 주까지 4월 4일까지 선고가 안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법 관료들, 행정 관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구속 취소, 즉시 항고하지 않는 거. 알겠습니다. 네.